여러분, 혹시 새해부터 찾아오는 이번 추위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이번 한파는 하루 이틀 춥고마는 게 아니라 무려 3주 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괴롭힐 작정인가 봅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한반도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버린 아주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잠시 후 5분 뒤에 맹기 항아리 이야기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12월 28일 일요일이죠. 당장 내일인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냉동고 추위가 시작됩니다. 중국 쪽에서 넘어온 공기 덕분에 잠시 서고동저 형태가 깨지면서 며칠 동안은 좀 살만하네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더 무시무시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다 위에 피어오르던 눈구름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면서 매서운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죠. 그런데 말이죠. 날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것만은 아니길 하고 빌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무자비한 냉기가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번 추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장기 체류형 새해 한파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단단히 대비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분 30초 뒤에 공개할 띠 모양 고기압의 비밀. 이거 모르면 큰일 나니 꼭 챙겨 들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 머리 꼭대기 하늘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120km나 되는 엄청난 편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찌나 센지 시베리아의 찬 공기 덩어리를 양옆으로 쭉 잡아당겨서 길게 느려버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 덕분에 공기 덩어리가 길쭉한 띠 모양으로 변해서 우리 한반도 하늘을 꽉 막아버리는 거대한 뚜껑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모양은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나 보는 건데 참 희한하죠? 한겨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줄은 아무도 몰랐기에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 공기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고여 있으니 추위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아주 살을 벨 정도는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마음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 고기압 뒤편에 거대한 기압골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거든요. 이 녀석이 슬슬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고치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중부지방 곳곳에는 이 녀석 때문에 비나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깊은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눈이 꽤 많이 쌓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어요. 하지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진짜 위험을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자, 드디어 약속드린 시간이 왔습니다. 2분 30초, 충격적인 대상고기압의 정체를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겨울 추위의 대장격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완전히 새로운 작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기압선들이 마치 군대처럼 수직으로 쫙 밀어서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곧 어마어마한 한파가 닥쳐올 거라는 확실한 경고 신호나 다름없죠.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이 기압선들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하고 있어요. 1시간마다 0.5헥토파스칼씩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무려 35%나 빠른 속도로 시베리아의 찬 기운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4분에 공개해드릴 바다 위 눈구름 폭탄 이야기, 절대 채널 돌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내일인 29일 월요일이 되면 초속 15m가 넘는 태풍급 북서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바닷물은 따뜻한데 바람은 차가워서 그 온도 차이가 무려 18도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 위에서는 높이가 8km에 달하는 괴물 같은 눈구름이 솟구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는 눈구름이 들어오질 못하고 튕겨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북서풍이 빗자루질하듯 눈구름을 다른 곳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대신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있는 일본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새해 첫날부터 1시간에 7cm가 넘게 쌓이는 그야말로 눈 폭탄을 맞게 생겼거든요. 특히 군마현 쪽은 도쿄와 니가타를 잇는 큰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3회 동안 쏟아지는 눈의 양만 무려 150cm가 넘을 거라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6분 30초에 알려드릴 한계의 핵 이동 경로. 우리 가족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이번 연말 연시 날씨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람이 평소보다 무려 40%나 더 매섭게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특히 새해 첫 해돋이를 가슴에 담으려고 전국 바닷가로 떠나실 수십만 명의 우리 이웃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니 이번엔 정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단단히 무장하셔야 해요. 맨살에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불과 10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무시무시한 추위거든요. 자, 저랑 같이 머리 위 1500m 높이, 전문가들이 850헥토파스칼이라고 부르는 하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상에,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게 포착됐습니다. 바로 전례를 찾기 힘든 거대하고 강력한 한기의 핵 덩어리예요. 보통 이런 차가운 공기 덩어리는 서쪽에서 빈 돌아서 아주 느릿느릿 다가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북쪽에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수직으로 뚝 떨어져 내리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북극을 감싸던 소용돌이가 힘을 잃으면서 갇혀있던 찬 공기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눈이 내릴 수 있는 기준인 상공기온 영상 3도 선이 무려 5일 동안이나 깨지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한파의 항아리 속에 갇혀버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5분 전에 약속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한기의 항아리 이론, 지금 바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기의 항아리란 거대한 고기압이 마치 뚜껑처럼 특정 지역을 덮어서 찬 공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꽉 막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뚜껑 닫힌 장독대 안에 차가운 냉기가 가득 차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7도에서 8도나 뚝 떨어지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죠. 참 흥미로운 건 밤사이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고기압이 두꺼운 이불처럼 덮고 있어서 밤에 땅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복사 냉각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랍니다. 예전에는 추워봤자 하루나 이틀 정도 반짝하고 마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하지만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번 새해 추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녀석이에요. 찬 공기가 한번 내려오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추위가 언제까지 갈지 잠시 후 8분 뒤에 공개할 장기 전망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해가 바뀌어도 기온은 유지부동이고 이 떨리는 추위가 3주 넘게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새해 한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찬바람을 가두는 벽이 허술해진 탓이죠. 북극의 얼음 면적이 평소보다 25%나 줄어들면서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힘을 잃었거든요. 결국 북극의 냉동고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찬바람이 우리 머리 위 중위도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온 셈입니다. 여기에 라니냐라는 녀석까지 합세해서 이번 추위를 더 길고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동쪽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2도 정도 낮아지면서 하늘의 바람기를 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10분 뒤에 제가 준비한 나만의 생존 비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올 4주 동안의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드디어 한파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낮에도 영하 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7일, 새해 첫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중부 내륙은 영하 20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1월 8일부터 1월 14일, 추위가 갈 생각을 하네요. 서울 낮 기온이 여전히 영하 8도 언저리를 맴돌 겁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 조금씩 나아지나 싶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5도나 낮은 추운 날씨예요. 1월 22일 이후, 입춘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풀리겠지만 완전히 따뜻해지려면 2월 중순은 돼야 할 것 같아요. 방심은 금물. 2월 중순쯤에 또 한 번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확률이 35%나 되니까 끝까지 긴장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지독한 한파가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12월 29일 월요일, 추위의 사막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낮에도 영하 5도. 칼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거예요. 12월 30일 화요일, 본격적인 냉동고 추위가 시작되어 서울 낮 기온 영하 8도, 밤에는 영하 18도라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12월 31일 수요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전국 어디를 가도 영하 10도 아래의 꽁꽁한 세상이 될 겁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해 첫날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체감온도 영하 25도에 극한 추위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 긴 추위가 우리 삶에 가져올 파장,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난방기 사용이 급증해서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45%나 폭증할 텐데 정전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도 평년보다 300%, 즉 3배나 더 많이 터질 거라고 하니 미리미리 옷을 입혀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도 꽁꽁 얼어붙어 고장나거나 늦어질 수 있으니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보기 겁나지 않으세요? 배추랑 무 같은 채소값이 무려 40%나 뛸 수도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축산 농가 계신 가족분들도 비상이에요.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병원에서는 이번 추위에 아픈 분들이 평년보다 2배 반이나 넘게 늘어날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답니다. 12분 뒤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딱 맞는 대처법을 콕 집어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집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꿀팁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일러실로 달려가세요. 보일러가 잘 도는지 확인하고 배관이 춥지 않게 도톰한 옷을 입혀주셔야 해요. 수도꼭지는 꽉 잠그지 마시고 1분에 한 방울 정도는 똑똑 떨어지게 해둬야 수도관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전기난로나 두꺼운 담요 같은 온열용품을 넉넉하게 꺼내두시면 마음이 훨씬 든든하겠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병원 가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약을 평소보다 넉넉히 쟁여두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실 땐 얇은 옷을 3벌 이상 겹쳐 입으시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바람 들어올 틈을 꽉 막아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스노체임이랑 부동액, 그리고 비상용품까지 챙겨두셔야 안심할 수 있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손전등이랑 비상식량도 손 닿는 곳에 준비해두세요. 주변에 홀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별일 없으신지 수시로 안부를 묻고 챙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추위를 타요. 털복숭이 친구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방 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야 목이랑 코가 편안해져요. 특히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나 갓난아기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우니 더 세심하게 보살펴드려야 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찬바람을 쐬면 정말 위험하니까 온도 차이에 놀라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자, 이제 약속드렸던 우리 동네 맞춤형 날씨와 대처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서울과 경기 사시는 분들, 한강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예요. 빙판길 운전은 정말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강원도 산골마을은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져요. 3주 동안 꼼짝 못할 수도 있으니 비상식량을 꽉 채워두세요. 충청도 서해안 쪽은 눈이 펑펑 쏟아져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운전대 잡으실 때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전라도는 그나마 낫다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새벽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떠nem지거든요. 경상도 내륙은 영하 18도, 산 쪽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니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울 거예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는 무려 영하 30도래요. 이번엔 등산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는 게 좋겠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눈보라 때문에 배가 3주 동안이나 끊길 수 있다고 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 해요. 우리 동네 한파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위급할 때 피난처가 되어줄 거예요. 급할 때 바로 전화할 수 있게 24시간 콜센터 번호를 지금 휴대전화에 꾹 저장해 두세요. 이번 추위는 그냥 춥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랍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주위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힘든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눈길로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러는 걸까요? 과학적인 이유를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겨울 추위가 아니에요.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랍니다. 물극이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우리는 꽁꽁 얼어붙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길고 지독한 추위가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사회도 바뀌는 날씨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만 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날씨를 대비해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가 왔어요. 전기, 도로, 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이 멈추지 않도록 기준을 훨씬 높여서 점검해야겠죠. 도시를 지을 때도 이제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고 가축 기르는 분들을 위해 기후변화를 버틸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꼭 개발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힘들수록 나만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 손을 잡고 함께 버티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서로 체온을 나누며 이 긴 겨울을 무사히 건너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다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달려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월 중순에 또 올지 모르는 한파 소식과 봄철 이상 고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꽃샘추위가 언제 올지, 사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가족들이 사는 전국 17개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동네 특징이랑 같이 조곤조곤 살펴볼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 매복 꼭 챙겨 입으세요. 앞으로 3주 동안 낮에도 영하 8도, 밤에는 무려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서 한강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아요. 부산은 바다 덕분에 그나마 낫다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낮에는 영하 3도, 밤에는 영하 10도니까 옷깃 단단히 여미셔야 해요. 대구는 분지라서 추위가 더 매서운 거 아시죠? 낮에도 영하 10도인데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니 정말 조심하세요. 인천은 서해바다 바람이 무서워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낮에도 영하 7도에 머물고 비행기 뜨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광주는 다른 곳보다는 좀 포근한 편이지만 그래도 낮 기온 영하 5도에 밤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니 따뜻한 차 많이 드세요. 대전은 내륙 한가운데라 그런지 춥네요. 낮에는 영하 9도, 밤에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니 수도관 동파 안 되게 미리 살펴봐 주세요. 울산은 공장들이 많아서 열이 좀 있다지만 동해안 강풍이 불면 체감 추위가 심해요. 기온은 영하 2도 정도 예상됩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새 건물들이라 춥지는 않겠지만 전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기온은 영하 8도쯤 되니 난방비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경기도는 북쪽이랑 남쪽 차이가 엄청나네요. 북쪽은 영하 25도라니 상상이 가세요. 남쪽은 영하 15도라 같은 도 안에서도 10도나 차이가 나요. 강원도 상간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고 날씨예요. 반면에 영동 쪽은 영하 12도라니 산 하나 두고 날씨가 참 다르죠.